벼라가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캐럴.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유명한 고전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동화로 각색되어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어김없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주인공 구두쇠 스크루지가 과거, 현재, 미래 세 유령의 도움을 받아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깨닫고 사랑을 베푼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서구인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영미권에서는 청교도적 교회 문화로 크리스마스는 교회 중심의 공적 행사로만 기념하는 분위기였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캐럴이 발간되고 사랑받는 계기로 크리스마스를 가족 중심의 기쁘고 풍성한 축제 문화로 즐기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대중화하는 데도 이 작품이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일깨워주는 그 따뜻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우선 말리는 죽고 없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목사와 교회 서기, 장의사, 상주가 매장 기록부에 직접 서명했다. 스크루지도 함께 서명을 했다. 스크루지는 말리의 단독 유언 집행자이자 유일한 유산 관리인이었으며 상속된 유산도 혼자 독차지했다. 또 둘도 없는 친구이자 하나뿐인 문상객이었다. 그러나 스크루지는 이 슬픈 사건에 아파하기는커녕 장례식 당일에도 장사꾼 솜씨를 한껏 발휘하여 아주 값싼 비용으로 장례를 치렀다. 스크루지는 맷돌 손잡이를 꽉 움켜쥔 소나기처럼 빡빡한 구두쇠였다. 온정 넘치는 크리스마스 때에도 실내 온도가 단 1도도 올라가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외부의 열기와 추위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펑펑 쏟아지는 눈보라보다 집요하며 장대 같은 빗줄기보다도 무자비한 남자였다. 1년 중 가장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다. 스크루지는 사무실에 앉아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웃 사무실 창문에는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스크루지의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다.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직원은 감방처럼 작고 음침한 골방에 앉아 편지를 베껴 쓰고 있었다. 스크루지의 방에는 아주 작은 불이 피워져 있었는데 직원이 일하는 골방에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석탄 한 알 크기의 불이 타올랐다. 게다가 석탄통이 스크루지 방에 있어 직원 마음대로 석탄을 더 넣을 수도 없었다.
그때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스크루지의 조카였다. 얼어 죽을 놈의 크리스마스. 스크루지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얼어 죽을 놈의 크리스마스라니요. 삼촌, 설마 진심은 아니시지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얼어 죽을. 대체 뭐가 그리 좋다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야. 이 가난뱅이 주제에. 에이 삼촌, 그러면 삼촌은 뭐가 그렇게 우울할 이유가 있나요? 돈도 많으시면서. 조카는 유쾌하게 받아쳤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니 네 저지를 봐라. 쓸 돈은 많은데 낼 돈은 없지. 나이는 한 살 더 먹는데 벌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잖아. 이 한심한 녀석. 삼촌, 크리스마스는 모두에게 다정하고 너그럽고 서로 베풀고 즐겁게 지내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1년 중에 유일하게 남녀가 굳게 닫힌 마음을 활짝 열기도 하고요. 삼촌, 내일 저희들이랑 같이 저녁 먹어요. 스크루지는 세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 더 실없는 말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잘 가거라. 아이 삼촌,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오신 적이 없잖아요. 전 삼촌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요? 이 가라니까. 고집만 피우시다니 정말 섭섭하네요. 저는 그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삼촌을 초대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조카는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이 괴팍한 영감은 조카를 내보내고 나서 2명의 손님을 맞이했다. 풍채가 좋은 신사 2명은 모자를 벗어 스크루지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스크루지 만리상회 맞지요? 말씀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리는 7년 전에 죽었소. 7년 전, 바로 오늘 밤에 말이요. 스크루지가 대답하자 다른 신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렇다면 아직 살아계신 동업자님께서 고인이 된 말리 씨의 관대함을 이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건 틀림없었다. 2 사람은 마음이 잘 맞았으니까. 하지만 스크루지는 관대함이란 불길한 단어에 눈살을 찌푸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신분증을 돌려주었다. 스크루지 씨, 요즘 같은 축제 기간에 큰 고통을 겪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수십만 명이 그저 조그만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답니다. 신사가 펜을 들며 말했다. 감옥이 없소. 스크루지가 물었다. 감옥이야 많지요. 신사가 펜을 다시 내려놓았다. 빈민구호소는 거기도 운영하고 있지요. 스크루지가 따지듯 물었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변변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벌과 빈민구제법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소. 둘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 걱정했잖소. 난 처음에 당신이 한 말을 듣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 유용한 제도가 중단된 줄 알았다오. 아니라니 다행이요. 그런 시설이나 제도만으로는 우리 이웃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독교인의 사랑을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기부금으로 불우한 이웃들에게
고기와 음료, 땔감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자, 성함을 뭐라고 적을까요? 아무것도 적지 마시오. 나한텐 크리스마스가 즐겁지 않은 데다 게으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않소. 난 내일만으로도 벅찬 사람이오. 그만들 가보시오, 신사 양반.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음을 깨달은 두 신사는 스크루지의 사무실에서 힘없이 물러났다. 스크루지는 혼자 뿌듯해하며 하던 일을 계속했다. 기분도 평소보다 훨씬 좋아졌다. 그러는 사이 안개가 짙어지고 어둠도 깊어만 갔다. 그때 시각을 알리는 종소리가 구름 위로 울려 퍼졌다. 추위는 점점 더 거세져 갔으며 상점들은 등불을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다.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추위는 점점 심해졌다. 자네, 내일은 종일 쉬고 싶겠지. 스크루지가 직원에게 말했다. 사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신다면요. 괜찮지 않네. 그리고 말도 안 되고. 자네가 하루 쉰다고 월급에서 반크라운드를 깎는다면 자넨 착취당했다고 생각하겠지. 직원은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자네가 일도 안 하고 꼬박 하루치 임금을 받아가는 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지. 스크루지는 두툼한 코트 단추를 턱까지 채우며 말했다. 그런데도 나는 자네에게 내일 하루 쉬라고 해야겠군. 모레 아침에는 반드시 평소보다 일찍 오게. 직원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자 스크루지는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갔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무실 문은 닫혔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념하는 소년들의 행렬 맨 뒤에서 20번도 더 미끄러지듯 걷다가 집에 있는 캠던 타운을 향해 힘껏 달렸다. 스크루지는 평소처럼 선술집에 앉아 쓸쓸히 저녁을 먹으며 그곳에 있는 신문을 죄다 읽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행 장부를 보며 위안을 삼은 뒤 잠자리에 들 참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동업자 말리의 집이었다. 마당이 딸린 나지막한 집에는 불 꺼진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인적은 어찌나 드문지 너무나 낡고 을씨년스러워 지금은 스크루지 말고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스크루지가 기부금을 거두러 온 두 신사에게 7년 전에 죽은 동업자를 언급한 뒤로는 말리를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어쩌다 스크루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나에게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다. 스크루지가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는 순간 문고리가 말리의 얼굴로 확 변해버린 것이다. 틀림없이 말리의 얼굴이었다. 사납고 난폭하지 않았지만 살아생전에 말리가 지었던 표정 그대로 스크루지를 바라보았다. 유령처럼 희미한 이마에 유령 같은 안경을 걸치고서 말리의 머리카락은 날숨이나 뜨거운 공기에 흔들리듯 기묘하게 살랑거렸다.
두 눈은 부릅뜨고 있었지만 미동은 전혀 없었다. 스크루지가 빤히 바라보자 말리의 얼굴이 도로 문고리로 바뀌었다. 이토록 소름 끼치는 일은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다. 스크루지는 우라질하고 못마땅한 소리를 내고는 문을 쾅 닫았다. 우레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렸다. 거실, 침실, 집안은 모두 그대로였다. 그제야 스크루지는 마음이 놓인 듯 자기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궜다. 헛것을 본 거야. 스크루지는 방을 가로질러 걸었고 몇 바퀴를 돌아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윽고 너무나 놀랍고 기이해서 차마 뭐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방 안에 매달린 종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1분이었을지 모르지만 마치 1시간 동안 울린 듯 했다. 잘못 들었겠지. 믿을 수 없어. 쇠사슬 소리는 아래층에서 시작하여 계단을 오르더니 스크루지의 방으로 점점 다가왔다. 그것은 머뭇거릴 새도 없이 육중한 문을 뚫고 들어와 스크루지의 눈앞에 섰다. 스크루지의 낯빛이 순식간에 변하고 말았다. 그것이 다가오자 죽어가던 불꽃이 확 살아나 저 남자 알아, 말리의 유령이야 하고 외치더니 슬그머니 사그라들었다. 똑같은 얼굴이었다. 살아생전의 말리와 너무나도 똑같았다. 스크루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눈앞의 모습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유령의 몸뚱이를 속속들이 살펴보았다. 죽은 듯이 차가운 두 눈에서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다. 스크루지는 차마 자신의 눈을 믿기 어려웠다. 어쩌라고? 나한테 뭘 바라나? 스크루지는 보통 때처럼 쌀쌀맞고 빈정대는 말투로 물었다. 많지. 틀림없는 말리의 목소리였다. 어이, 자네 앉을 수는 있나? 스크루지가 미심쩍은 듯 물었다. 유령은 아주 익숙한 듯 벽난로 맞은편 의자에 턱 걸쳐 앉았다. 유령의 목소리는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무서웠다. 스크루지는 주위를 돌려 공포심을 누르기 위해 꾀를 부렸다. 하지만 흐리멍텅한 눈으로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있는 유령을 보고 있자니 금방이라도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스크루지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소소한 대화들로 유령을 이끌었다. 스크루지와의 대화 중 유령은 울부짖으며 쇠사슬을 흔들었다. 자네 족쇄를 차고 있구먼. 왜 그런가? 스크루지가 몸을 떨며 물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만든 족쇄라네. 쇠사슬을 하나하나 엮어 줄줄이 이었지. 내 자유의 의지로 올가매고 채운 족쇄라네. 자네는 이 모습이 낯설어 보이는가? 스크루지는 몸이 덜덜 떨렸으며 유령은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자네, 몸에 걸친 쇠사슬이 얼마나 길고 무거운지는 아는가? 7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때만 해도 나와 비슷했는데
그 뒤로 자네가 열심히 쇠사슬을 만들어 온 덕분에 대단히 육중해졌군. 스크루지는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스크루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쇠사슬이 몸을 휘감고 있는 듯한 기분은 들었다. 내 말 잘 듣게. 좁디 좁은 환전 창고에서 벗어나지 않은 대가로 죽어서 이렇게 고달픈 너도리 신세가 된 거라네. 스크루지는 생각에 잠길 때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이 있었다. 지금도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굽힌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서 유령이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제이콥, 자네 꽤 지겨웠겠군. 스크루지는 정중하면서도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유령은 스크루지의 말을 듣자 또다시 울부짖었다. 고요한 밤에 쇠사슬이 철렁거리는 소리가 어찌나 섬뜩한지 소란죄로 고발을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돈벌이에 사로잡혀 얽매인 탓에 두 다리의 족쇄가 채워져도 알지 못했다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아무리 후회한들 이성에서 놓친 기회는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이 모든 사실을 하나도 몰랐다네. 그게 나였네. 하지만 자네는 언제나 훌륭한 사업가였네, 제이콥. 스크루지가 더듬거리며 대꾸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했다. 나는 오늘 밤 자네에게 경고를 하러 온 거야. 자넨 아직 나 같은 운명을 피할 기회가 있어. 내가 자네에게 주는 기회이자 희망이라네. 유령 셋이 찾아올 거야. 스크루지는 유령이 그랬던 것처럼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오지 않으면 자네는 내가 밟은 전철을 피할 수 없어. 첫 번째 유령은 내일 새벽 1시 종이 울릴 때 나타날 걸세. 나를 볼 일은 이제 없을 걸세. 하지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꼭 명심하게. 자네 자신을 위해서야. 유령은 말을 마치더니 탁자에서 천을 집어 얼굴을 동여맸다. 유령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걸음을 디딜 때마다 창문이 들썩거렸다. 유령이 창가에 다다르자 창문이 활짝 열렸다. 유령은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애절한 소리를 따라 부르며 황량한 어둠 속으로 떠나버렸다. 스크루지는 자신도 모르게 창가로 따라갔다. 공중에는 유령들이 가득했다. 그들과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사라져 갔다. 어느새 밤하늘은 스크루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오늘 겪은 감정 때문인지 하루의 피로가 쌓여서인지 영혼의 세계를 본 탓인지 스크루지는 곧장 침대로 가 옷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골아 떨어졌다. 스크루지는 잠에서 깨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스크루지는 불안한 마음에 재빨리 침대에서 기어나와 창가로 더듬더듬 향했다. 말리의 유령을 머릿속에서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다. 스크루지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15분짜리 작은 종이 3번 울렸다. 그 순간 1시 종이 울리면 유령이 찾아올 거라는 말이 버뜩 떠올랐다. 스크루지는 1시가 될 때까지 잠들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마지막 15분이 올 때까지의 시간은 너무나도 길었다. 마침내 종소리가 귓전에 울렸다. 1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스크루지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바로 그때 불빛이 번쩍이더니 커튼이 휙 젖혀졌다. 누군가의 손이 스크루지의 침대맡 커튼을 옆으로 당긴 것이다. 스크루지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다가 커튼을 당긴 손님과 눈을 마주쳤다. 참으로 괴기한 모습이었다. 당신이 오늘 밤에 나타나기로 한 유령이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그렇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상냥했다. 나는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난쟁이처럼 작아진 크리스마스 유령을 바라보았다. 나는 바로 너의 과거다. 내 앞에 왜 나타난 것이오? 너의 행복을 위해서이지. 유령이 말했다. 스크루지는 무척 고맙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차라리 밤에 깨우지 말고 푹 자게 놔두지 그랬냐고 생각했다. 널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명심하거라. 유령은 이렇게 말하면서 억센 손을 내밀어 스크루지의 팔을 꽉 잡았다. 스크루지는 그 손길을 거스르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둘은 어느 벽을 통과하더니 양쪽으로 탁 트인 시골길에 섰다. 도시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 세상에, 여기는 내가 자란 곳이오.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오. 유령은 부드러운 눈길로 스크루지를 바라보았다. 이 길이 기억나는가? 유령이 물었다. 기억나고 말고 눈 감고도 갈 수 있소. 둘은 길을 따라 걸었다. 스크루지는 대문과 기둥 그리고 나무를 모두 알아보았다. 어느새 넓은 들판은 즐거운 음악으로 가득 찼으며 상쾌한 겨울 하늘도 그 소리를 듣고 웃는 듯했다. 과거에 있었던 환영들이다. 저들 눈에는 우리가 안 보이지. 유령이 말했다. 아이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스크루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스크루지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기 저 텅 빈 학교 안을 바라보게 따돌림을 당한 외톨이 소년 하나가 남아있어. 스크루지는 그 소년을 안다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둘은 큰 길을 벗어나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곧 칙칙하고 붉은 벽돌집이 보였다. 커다란 집이었지만 지금은 몰락한 듯 벽에는 축축한 이끼가 끼어 있었다. 그 옛날 좋은 시절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유령과 스크루지는 복도를 가로질러 뒷문으로 향했다. 난로불 근처에 놓인 책상에는 외톨이 소년 하나가 책을 읽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그 앞에 주저앉았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가여운 옛날 모습을 보고서 하염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집안의 감도는 메아리 소리, 장작 소리 하나하나가 스크루지의 마음에 스며들어 눈물샘을 어루만져 주었다. 유령은 스크루지의 팔을 잡고 제게 푹 빠진 어린 스크루지를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과거의 자신이 떠올라 괴로웠던 것이다. 불쌍한 꼬마라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스크루지는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슨 일인가? 유령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요. 어젯밤에 사무실 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던 사내 아이가 있었소. 뭐라도 좀 줄걸. 그뿐이요. 유령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자, 이제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러 가자. 유령의 말이 끝나자 어린 스크루지는 어느새 부쩍 자란 모습이 되었다. 그때도 역시 다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스크루지는 혼자 남아 있었다. 이제 어린 스크루지는 책을 읽는 대신 낙심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스크루지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유령을 바라보다 간절한 눈빛으로 문 쪽을 쳐다보았다. 스크루지는 혼자가 아니었다. 상복을 입은 금발의 소녀 옆에 앉아 있었다.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나 대신 좋아하는 게 생겼으니까요. 그것이 당신에게 힘을 주고 위안을 준다면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겠지요. 내가 당신 대신 뭘 좋아한단 말이요. 스크루지가 말을 받았다. 금붙이요. 아니, 가난만큼 힘든 건 없는데 불을 쫓는다고 비난을 받다니. 당신이 쫓던 숭고한 꿈은 하나씩 사라지고 이제는 돈에 대한 열정만 남았어요. 소녀는 매우 차분하게 말했다. 아니, 그게 어때서? 당신을 향한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소.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변했단 말이요? 우리의 언약은 이제 옛말이 되었어요. 그래도 근면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리라고 믿었지요. 당신은 변했어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남자가 되었다고요. 소녀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스크루지를 바라보았다. 스크루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인정하는 듯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그녀는 떠났고 둘은 헤어졌다. 유령이여, 더는 보여주지 마시오. 나를 집으로 데려가 주시오. 나를 괴롭히는 게 즐겁소. 보여줄 게 하나 더 있다. 유령은 가차없이 스크루지의 양팔을 붙잡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도록 했다. 둘은 다른 장소에 와 있었다. 겨울 난로가 옆에는 아름다운 소녀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곧 스크루지는 그녀를 알아차렸다. 그녀는 곱게 나이 들어 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무척이나 떠들썩했다.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없는 아이들이 어수선하게 각자 뛰어놀았다. 저 무리에 낄 수 있다면 무슨 대가든 치르지 않았을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아이들은
문 쪽으로 우르르 달려갔다. 아이들은 웃는 얼굴로 아버지를 맞이했다.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장난감을 가득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왁자지껄 소리치며 이 무방비 상태의 짐꾼에게 너도 나도 달려들었다. 그제야 스크루지는 그 가족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집의 가장은 딸과 부인과 함께 난로가에 앉아 있었다. 딸이 다정하게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저렇게 아름답고 앞날이 창창한 존재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불렀을지 모른다고. 그랬다면 삭막한 겨울 같은 인생이 봄날 같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 스크루지의 눈앞이 흐려졌다. 날 놔줘. 돌려보내달란 말이야. 유령은 모자 속으로 사라졌다. 진이 다 빠져버린 탓에 졸음이 쏟아졌다. 스크루지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눕기도 전에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요란하게 코를 골며 자다가 깬 스크루지는 침대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제 곧 1시가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제이콥 말리의 유령이 말한 두 번째 유령과 만날 시간인 걸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유령이 나타나는 순간을 당당하게 맞고 싶었다. 스크루지는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1시 종이 울렸는데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몸을 덜덜 떨었다. 침대에서 슬며시 일어나 슬리퍼를 끌고 문 쪽으로 다가섰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낯선 목소리가 스크루지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라고 말했다. 스크루지는 그 말에 고분고분 따랐다. 이곳은 스크루지의 방이었다. 틀림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변해 있었다. 그 순간 굴뚝이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다. 소파에는 쾌활해 보이는 거인이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나를 더 자세히 보아라. 유령이 소리쳤다. 나는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나를 보아라. 스크루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긴 갈색 곱슬머리는 풀어헤쳐 어깨 위로 흘러내려와 있었다. 상냥한 얼굴과 반짝이는 눈, 펼쳐진 손과 명랑한 목소리, 편안한 태도와 즐거운 분위기, 모든 것이 자유분방해 보였다. 나 같은 유령은 본 적이 없을 테지. 유령이 말했다. 유령이여, 어디든 따라가겠소. 어젯밤에는 억지로 따라다녔지만 그래도 배운 점이 꽤 있소. 그랬는가. 자, 내 옷을 잡아라. 스크루지는 유령이 말한 대로 재빨리 옷자락을 잡았다. 스크루지와 유령은 크리스마스 아침이 된 도시 한복판에 서 있었다.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지붕과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다. 지붕 위에서 눈을 털어내는 사람들도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닭고기와 칠면조를 파는 가게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과일 가게에 진열된 과일에서는 아름다운 빛이 뿜어져 나왔다. 모든 먹거리가 먹음직스럽고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잘 어우러졌다.
잠시 후 척탑 위에 종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스크루지는 어느새 밝고 따뜻하며 아늑한 거실에 와 있었다. 유령은 스크루지 옆에 서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조카를 바라보았다. 이보다 더 상냥하게 웃는 사람이 있었을까? 어쩌다 우연히 마주친다면 친하게 지내자고 청하고 싶은 사람의 웃음이었다. 조카가 옆구리를 움켜잡고 머리를 흔들어대며 얼굴을 찡그린 채 과장된 표정으로 웃어대자 조카 며느리도 따라 웃기 시작했다. 이에 뒤질세라 그곳에 함께 모인 친구들도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얼어 죽을 놈의 크리스마스래. 분명히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더 창피한 일이야, 프레드. 조카 며느리가 성을 내며 말했다. 이 연인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조카 며느리는 무척 예뻤다. 매우 빼어난 미인이었다. 아무튼 재밌는 양반이야. 사실 썩 유쾌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 괴팍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데 나까지 뭐라 할 수는 없지. 그래도 삼촌은 부자잖아, 프레드. 당신은 늘 그렇게 말했지. 부자면 뭐해. 재산이 많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좋은 데 쓰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즐기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를 도와주실 분도 아니고. 난 그분 싫어. 조카 며느리가 말했다. 그러자 자매들과 다른 부인들 모두 동감이라고 말했다. 난 아니야. 난 삼촌이 참 안쓰러워.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말은 삼촌이 우리를 싫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 바람에 즐거운 순간을 놓치고 있다는 거야. 삼촌한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을 텐데도 말이지. 곰팡내 나는 사무실이나 먼지투성이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편이 훨씬 좋을 텐데 말이야. 삼촌이 너무 애처롭거든. 음악이 흐르는 동안 스크루지는 유령이 보여주었던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의 마음이 다소 누그러지더니 몇 년 전부터라도 이 노래를 자주 들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아쉬워했다. 그랬다면 스스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다정함을 키웠을 테니까. 땅속에 묻힌 제이콥 말리가 굳이 무덤에서 나오는 일도 없었으리라 생각했다. 12시를 날리는 종이 울렸다. 스크루지는 유령을 찾았지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마지막 종소리의 떨림이 멈추자 스크루지는 제이콥 말리의 예언이 떠올랐다.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기다란 망토를 푹 눌러쓴 유령이 땅 위로 안개가 퍼지듯 서서히 다가왔다. 유령은 소리 없이 엄숙한 모습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유령이 앞에 멈추어 서자 스크루지는 무릎을 꿇었다. 유령이 가르는 공기에서 음산함과 신비로움이 흩뿌려지듯 했다. 지금 제 앞에 계신 당신은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입니까? 유령은 아무 대답이 없이 손으로 앞을 가리켰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겁니까? 유령이 고개를 끄덕인 듯 망토의 윗부분에 주름이 잡혔다. 미래의 유령이여, 당신이 지금까지 본 유령보다 훨씬 더 무섭소. 하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왔다는 걸 알고 있소. 저 또한 지금과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기에 두려움을 꾹 참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겠소. 유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앞을 가리킬 뿐이었다. 둘은 도시 한복판에 서 있었다. 상인들로 가득 찬 거래소였다. 스크루지가 그동안 자주 봐왔던 사람이었다. 유령은 한 무리의 사업가들 옆에 멈추어 섰다. 그들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 나도 잘 모르오. 그냥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만 들었소. 턱살이 두툼하고 뚱뚱한 남자가 말했다. 언제 죽었다고 하오? 다른 사람이 물었다. 어젯밤일 거요. 아이, 세상에 무슨 일이요? 절대 안 죽을 것 같은 양반이. 아이고, 난들 알겠소. 10만 알겠지요. 엄청 초라한 장례식을 치르겠지. 그 영감 장례식에 가겠다는 사람을 본 적 없소. 우리끼리라도 조문단을 꾸려가는 게 어떻겠소. 아이고, 점심을 준다면야 상관없지만 밥을 안 준다면 난 안 가겠소. 코에 사마귀가 난 남자가 말했다. 그 말에 한바탕 웃음이 터져나왔다. 스크루지는 그 남자들을 알고 있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유령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유령은 미끄러지듯 거리로 나가 어떤 사람 둘이서 대화하는 장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스크루지가 잘 아는 사내들이었다. 매우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이었다. 스크루지는 그동안 이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 있다고 주장하고 다녔다. 물론 사업적인 면에서였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나저나 그 악마가 결국 제명을 다 했다더군요. 들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군요. 그렇지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날씨지요. 스케이트는 안 타세요? 네, 다른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다. 그렇게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는 금방 헤어졌다. 유령이 이렇게 사소한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다니 스크루지는 처음에 적잖이 놀랐다. 하지만 둘의 대화에 분명 숨은 의도가 있다는 듯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제이콥 말리의 죽음 이야기는 아닐 터였다. 스크루지는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평소 자신이 있어야 할 모퉁이에는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밀려드는 인파 속에서도 자신과 닮은 사람조차 보지 못했다. 도시는 고요하고 어두웠다. 스크루지 옆에 가만히 서 있던 유령이 손을 뻗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스크루지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유령의 자세와 손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스크루지는 오싹한 환기를 느끼며 몸을 덜덜 떨었다. 둘은 번잡한 시내에서 벗어나 도시의 외진 곳으로 향했다. 구역 전체가 온통 더럽고 비참한 죄악의 냄새로 가득했다. 악명 높은 빈민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청소부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 고약한 고두세 영감. 죽고 나서도 자기 물건이길 바란다면 살아있을 때 남들처럼 했어야지. 만약 그랬다면 죽을 때 누군가 옆에서 돌봐줬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에휴, 듣던 중 맞는 말이네. 그 인간 벌 받은 게지 뭐. 딜버 부인이 맞장구를 쳤다. 더 심한 벌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손에 닿는 대로 더 가져왔어야 했어. 하여튼 조영감, 보따리 좀 풀어보고 얼마나 값이 나갈지 값 좀 잘 쳐줘. 속일 생각은 말고 말이야. 조영감은 물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일일이 가격을 매겼다. 스크루지는 이들의 대화를 듣고 소름이 쭉 끼쳤다. 증오와 혐오를 느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유령님, 이제 알겠소. 나도 이 불행한 남자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오. 지금 내 삶이 그런 식이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때 갑자기 장면이 뒤바뀌었다. 스크루지는 깜짝 놀라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커튼이 벗겨진 침대 위에 누군가 누더기 천에 쌓인 채 누워 있었다. 방은 어두웠다. 도대체 누구의 방인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난 스크루지는 이리저리 황급히 둘러보았다. 곁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슬피 우는 사람이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다. 시신은 어두운 빈집에 홀로 누워 있었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며 애도하는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없었다. 마을에서 한 명이라도 이 남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나에게 보여주시오. 스크루지가 몹시 괴로워하며 애원했다. 유령은 스크루지의 눈앞에서 날개를 펼치듯 시커먼 망토 자락을 펼쳤다.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교회의 묘지 앞에 서 있었다. 유령은 무덤들 사이에 서서 무덤 하나를 가리켰다. 스크루지는 살금살금 무덤 쪽으로 다가갔다. 덜덜 떨며 손가락이 가리키는 무덤 쪽으로 다가가 버려진 무덤의 비석에 적혀있는 그 이름을 읽었다. 에베니저 스크루지, 자기 이름이었다. 스크루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스크루지는 두 손을 모아 자기 운명이 뒤바뀌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유령의 망토와 옷자락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유령은 점점 쪼그라들고 주저앉았으며 작아지더니 마침내 침대 기둥으로 변해버렸다. 그렇다. 그것은 스크루지의 침대 기둥이었다. 침대도 방도 모두 스크루지의 것이었다. 주어진 시간이 그대로라는 점이 무엇보다 기쁘고 다행이었다.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야겠어. 유령들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겠어. 선한 마음이 흘러넘쳐 온몸이 달아올랐다. 살아있음에 스크루지는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었다. 오늘이 며칠이지? 유령들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쏘다닌 거야. 완전 아기가 된 것 같군.
상관없어. 차라리 아기가 되는 편이 낫지.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스크루지는 흥분을 가라앉혔다. 스크루지는 창가로 달려가 창문을 활짝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 찬란한 날이었다. 오늘이 며칠이니? 주일날 교회 가는 차림으로 지나가는 소년을 향해 스크루지가 큰 소리로 물었다.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를 놓친 게 아니었어. 요령들이 하룻밤새에 전부 나타난 거였군. 하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겠지. 어이 꼬마 신사, 너 모퉁이에 있는 부둣간 아니? 부둣간에 가서 칠면조를 여기다 가져다 달라고 해. 그럼 내가 어디로 배달할지 알려줄 거야. 부둣간 사람이랑 같이 오면 1실링을 주마. 5분 안에 오면 반 크라운을 더 줄 테니 빨리 다녀와. 소녀는 총알처럼 잽싸게 달려갔다. 밥크레치 집으로 보내야지. 누가 보냈는지 모를 거야. 스크루지는 두 손을 맞비비며 중얼거렸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왔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 주소를 적는 스크루지의 손은 떨렸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놈한테 잘해줘야겠어. 전에는 몰랐는데 아주 정직한 얼굴을 하고 있군. 멋진 문꼴이야. 칠면조가 왔군. 어이,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엄청나게 큰 칠면조였다. 스크루지는 자기 옷 중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는 드디어 거리로 나섰다. 거리는 사람들로 몹시 붐벼났다.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과 함께 봤던 그 거리 풍경이었다. 마주치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냈다. 얼마 가지 않아 스크루지는 풍채 좋은 신사가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다. 어제 사무실에 찾아와 스크루지 만리상회 맞지요라고 물었던 그 사람이었다. 서로 마주치면 자기를 어떻게 볼지 가슴이 철렁했지만 스크루지는 자기 앞에 놓일 길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곧장 걸어갔다. 그리고는 신사 앞으로 얼른 다가가 두 손을 잡으며 말을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어제는 성과가 좋으셨기를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크루지 씨. 용서를 구하고 싶군요. 그리고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스크루지는 신사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세상에, 그게 정말입니까? 신사가 숨이 넘어갈 듯 소리쳤다. 그동안 못 낸 금액까지 한꺼번에 내겠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럼 제 부탁을 들어주시지요.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큰 자선을 베풀다니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가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스크루지는 교회로 향했다. 거리를 거닐며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으며 거지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후가 되자 스크루지는 조카네 집으로 향했다. 스크루지가 조카를 불렀다. 어머나 깜짝이야. 조카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다. 너도 네 삼촌 크루지 저녁 먹으러 왔단다. 들어가도 되겠니 프레드? 조카 프레드는 스크루지의 팔을 세게 잡아 끌었다. 5분 만에 스크루지는 마치 자신의 집에 있는 듯 편안해졌다. 이보다 따뜻한 환대는 없었다.
멋진 파티와 즐거운 게임에 모두 한마음이 되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스크루지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다. 사무실에 제일 먼저 나가야 지각하는 밥 크레칫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그가 미리 짜둔 계획이었다. 그 다음 일은 계획대로 착착 흘러갔다. 시계가 9시를 알려도 밥은 오지 않았다. 결국 18분 40초나 지각을 하고 말았다. 스크루지는 밥이 골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려고 방문을 활짝 열어둔 채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밥은 문을 열기도 전에 모자를 벗고 목도리를 푼 뒤 곧바로 자리에 앉았다. 지각한 시간을 메우려는 듯 열심히 펜대를 눌렸다. 이봐, 대체 이 시각에 나타나서 뭐 하자는 건가? 스크루지는 짐짓 예전처럼 으르렁거리던 목소리로 사납게 외쳤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만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말이지. 이리 좀 와보게. 할 말이 있네. 이런 식으로는 더는 못 참아. 그러니까. 스크루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밥의 가슴을 쿡 찔렀다. 밥은 비틀거리며 다시 골방으로 뒷걸음쳤다. 월급을 올려줄까 하네. 밥,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게. 스크루지가 밥의 등을 탁탁 두들겼다. 말실수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스크루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더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라고, 이 착한 친구야. 그동안 고생 많았네. 이제 불을 좀 피우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석탄을 좀 더 사오게. 스크루지는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 스크루지는 자기가 사는 선량한 도시에는 물론 다른 좋은 도시와 마을, 그리고 자치구에까지 좋은 친구, 너그러운 주인, 착한 사람, 훌륭한 이웃으로 알려졌다. 새 사람이 된 스크루지를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그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이 웃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다. 그 후로 유령과 더 만나는 일은 없었다. 스크루지는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나 스크루지의 이름을 이야기했다. 우리 모두의 진실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